그래서 오늘은 접근 제어랑 그래서 접근 제어 중에 ACL이랑 CBAC에 대해서 했고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먼저 접근 제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접근 제어가 뭐냐? 그래서 그냥 가장 보안의 기본이야.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내 개인 정보를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해당 파일이나 뭐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막는 게 접근 제어고, 그래서 모두 그냥 진짜 보안의 완전 기초지 접근 제어가. 그래서 그 접근 제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인증, 인가, 관리라고 AAA라고. 사실 인증, 인가, 식별이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자격증엔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거 AAA가 거의 완전 기본이고, 그래서 인증이 뭐냐면은 이게 너가 요청을 보낼 때 너가 뭐 재영이가 맞는지, 이 사람이 이재영이 맞는지 아닌지를 하는 게 인증이고, 인가는 너가 이재영이 맞다면은 이 이재영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정보에 대한 권한만 주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관리는 그냥 중앙 통제화 한다는 얘기인데, 중앙에서 이런 사람들의 정보들을 관리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인증, 인과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 그래서 그리고 접근 제어에는 뭐 여러 가지 접근 제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왔는데, 이 강제적 접근 제어는 아까 말했듯이 중앙 통제하에 이 사람들의 권한을 나눠가지고 이 낮은 권한,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낮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의 것까지 못 보게 이 강제적으로 막는 거야. 그래서 이 권한을 둬가지고 이 사람들 그 정보 수준을 나누는 거지. 강제적 접근 제어고. 그리고 임의적 접근 제어는 뭐 유닉스 뭐 그치 뭐 우분투 이런 거 뭐나 뭐 이런 거 다뤄봤으면 알 텐데, 그 우리가 파일 같은 거 이 그 뭐냐 보안 관리자의 개입이 없는 접근 제어거든. 그래서 우리가 파일 같은 걸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 이걸 뭐 공개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무도 못 보게 한다던가 뭐 누구만 뭐 링크 공유해서 그 사람만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게. 그래서 이게 임의적 접근 제어야. 그 보안 관리자의 개입 없이 내가 소유한 내 권한 안의 파일은 내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게 임의적 접근 제어야. 그래서 그리고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이거는 좀 중요해. 이게 이제 좀 떠오르는 거라서. 그래서 역할 기반 접근 제어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그룹 이 그룹이나 이 사용자들한테 이 권한을 직접 할당을 했어. 그래서 그룹에 그 권한이 할당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권한을 이용을 하려면 그 사용자를 이 그룹에다가 그 그룹에 그 배치를 시키고, 그럼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룹에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악성 사용자가 이 그룹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은 이제 그 권한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하는 게 역할 기반 접근 제어인 거지.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아까는 사용자들을 묶어서 그룹을 만들고 권한을 할당을 했잖아. 지금은 이번에는 이 권한들을 묶어서 역할이라는 그룹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사용자들에게 할당을 이 그룹 같은 이런 거에 계속해서 할당돼 있는 게 아니라 이 권한 집단이 있고, 이 어떤 사람이 내가 그래서 뭐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러면은 이 이메일을 보내는 권한을 요청을 해서 인증이 되면은 이 역할을 잠깐 동안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이 이메일을 보내는 게 끝났으면 이 역할이 다시 회수가 돼서 난 그냥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역할 기반 접근 제어고. 그럼 역할 기반 접근 제어는 뭐가 좋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보안성이 빠르게 얘한테 잠깐 할당했다가 가져오고, 또 이 최소 권한에 의해서 필요한 권한만 딱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향상돼. 그리고 효율성이 증대가 되겠지. 왜냐면 그 그룹 관리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한테 관리했다 뺐다 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권한 관리가 좀 복잡해져.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 권한을 묶은 다음에 이걸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리고 또 최소 권한이면은 권한을 되게 이 보안
뭐라 그래, 보안에서 좀 중요한 건 최소 권한이라고. 권한은 최소한으로 줘야 되거든, 어떤 권한이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포스팅을 하려고 해. 근데 이 포스팅을 하고 댓글까지 같이 달려 그러는데 이 포스팅하는 권한이랑 댓글 다는 권한의 역할이 집단이 달라. 그러면은 이거 요청을 보내고 이거 다시 권한 뺏고 다시 권한 주고 하는 이 권한 관리 자체가 좀 복잡해져. 그리고 이 최소 권한이라는 경계 안에서 이 역할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관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소개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ACL이라는 걸 중점으로 배웠어, 중점으로. 그래서 ACL이 뭐냐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야, 접근 제어 목록이라고 해서 이 인증 인가 관리 중에 인가에 해당되는 거지. 이 내가 이 내 정책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허용을 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포트랑 포트랑 이 주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정책을 적는 거야. 이 액세스 리스트. 그 목록에 정책을 적게 되고 이 정책에 맞는 룰들만 이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인가 정책인데 이 ACL을 이용하면은 뭐 네트워크 트래픽 제한도 되고 또 트래픽 흐름 제어, 네트워크 접근 제어, 트래픽 필터링, 라우팅 우선순위 제공 이런 게 되는 거야. 잠깐만. 뭐야? 아, 그래서 우선순위 제공. 나중에 이거 배우면 좋은데 그 폴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라고 있거든. 이 ACL이 접근 제어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폴리시 베이스드 라우팅이라고 막 우선순위를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ACL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 보기 전에 3대 규칙을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이 ACL 3대 규칙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막 맨날 막 대학생들 공부 잘 못하는 것 같다. 네트워크 대학 가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다 하는 근거가 이 ACL 3대 규칙을 몰라. 그러면서 그 중소기업 같은데 취업을 해서 ACL을 막 짜려고 하고 막 질문을 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 ACL 3대 규칙을 몰라. ACL 3대 규칙이 뭐냐면 정말 중요했어. 정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용되거든. 이게 너가 나중에 적용하는 게 그 정책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적용돼.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기 때문에 위에서 먼저 적용된 정책이 있으면은 그 밑에 다른 정책이 적용도 다 무시해. 그 무조건 위에 먼저 적용됐던 정책이 그거인 거야. 그래서 먼저 적용된 정책 외에는 무시하고 그리고 이 명시된 정책 외엔 모두 거부하는데 너가 만약에 이 뭐라 그래야 돼 뭐 그치 뭐 A랑 통신하고 싶은데 너가 ACL에 A랑 통신한다는 룰을 안 적어놨어.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거부되는 거야. 너가 이 정책에 적어놓지 않은 정책들은 다 거부돼.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이 정책에 적혀있지 않은 어떤 트래픽은 다 거부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대 규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라는 게 중요해. 사실 이거는 나도 ACL 자주 실습을 안 해봐가지고 이거 상당히 헷갈리고 되게 섬세하게 만져야 되는 건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뭐냐면은 이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는 이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보는 거야. 트래픽이 흐르는 방향을 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림판으로 보여주면은 이 라우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인바운드는 뭐냐? 인터페이스 관점. 여기 인터페이스가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여기 여러 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트래픽이 있어. 이렇게 흘러가는 트래픽이.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인바운드인 거야. 이 부분이 인바운드. 그리고 얘의 관점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아웃바운드겠지? 그지? 여기 아웃바운드. 그리고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들어오는 게 인바운드였으니까 아까는 여기가 인바운드였지만 여기서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가 인바운드겠지. 여기가 인바운드가 돼. 그래서 이 트래픽이 흐르는 관점,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트래픽이 흐르는 방향을 보는 건데 인바운드랑 아웃바운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정책 적용의 그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막 인바운드로 설정하면은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거나 뭐 아웃바운드로 적용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인바운드는 뭐냐? 그 ACL 정책을 검사하고 나서 라우팅을 해.
그래서 CPU 자원이 절약이 되거든. 그래서 이 연결된 네트워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아까도 해줬던 얘기인데 이거 한 번에 지우는 거 없나? 아 있네. 그래서 이게 내가 예전에 라우팅 설명해 줄 때 약간 잘못 알려준 게 있는데 이게 이 CEF라는 게 있거든. 지금 SDN이라고 이 굉장히 이 라우터를 이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 이런 컨트롤 플레인은 뭐냐? CPU 이 연산 처리하는 부분이고 아 모르겠다. 여기 데이터 플레인은 하드웨어 그냥 포워딩 해주는 부분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RIB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쇼 IP 라우트 하면은 뜨는 게 이 RIB 정보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더라. 그래, 이 컨트롤 플레인 CPU, 여기로 들어오는 게 다 이 CPU를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RIB를 보게 되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 ACL도 이걸 CPU 연산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 인바운드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FIB부터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CEF라고 하는데, 이 C스코어에서는 C스코어 익스프레스 포워딩이라고 CEF라고 하거든? 다른 벤더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벤더도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RIB 정보를 FIB로 만드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뭐 A에서 C로 가려면은 너가 막 B도 봐야 되고 막 C로 가는 게 B 중간에 있을 테니까 뭐 B로 봐야 되고 뭐 D도 봐야 되고 B로 가려면은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CPU 연산 처리가 많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C스코어에서는 FIB라는 걸 만들어. A에서 C로 가려면 뭐 B로 가는 경로로 뭐 D로 가는 경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A에서 C로 가려면 D로 포워딩 해라 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 FI 그래서 그래, 아까 이게 디도스 얘기하다 나왔구나. 그래서 이 실제 트래픽은 ACL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FIB만 보고 바로 포워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디도스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이게 방화벽은 또 다른데 이게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때는 좀 다른데 이 디도스를 경험을 해보면은 실습을 해보면은 서버는 분명히 죽거든 내 디도스 공격에. 근데 라우터나 스위치가 죽진 않잖아. 이게 그 이유야. 이 CPU, 이 RIB를 안 보고 FIB만 보게 해서 이 데이터 플레인으로 포워딩만 되기 때문에 CPU 연산 처리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라우터 CPU 그거를 줄일 수 있는데 근데 ACL은 컨트롤 플레인에 포함이 돼. 이 CPU 연산에. 그래서 이 ACL도 보고 RIB까지 보게 되면은 이 CPU 연산 처리가 2배겠지. 그래서 뭐 엄청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줄이는 거지. 그래서 ACL 하고 정책을 먼저 검사하고 이 트래픽을 그냥 FIB, CEF 테이블 여기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CPU 처리가 좀 적겠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게 인바운드고, 그래서 이 연결된 네트워크가 유일한 패킷 소스일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룰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유일해. 대상이 유일하거나 아니면은 소스가 유일해. 그럴 때 적용하기 좋아. 이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안 되고 컨트롤 A 리트에서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연결된 네트워크 이거 하나뿐이야. 아니면은 여기 내 대상이 서버 딱 하나야. 그럴 때 사용하기 좋다는 거지. 여기 하나에 다 적용을 하거나 이거 서버 하나로만 가는 거니까 이제 적용을 하거나. 그래서 인바운드가 이거고 아웃바운드는 라우팅 후 정책을 적용해. 그래서 CPU 연산 처리는 조금 더 되겠지만 왜 아웃바운드도 굉장히 사실 아웃바운드로 처리하는 게 더 많을 거야. 왜냐면은 아웃바운드는 어떨 때 쓰냐? 이 라우터로 다양한 곳에서 트래픽 여러 곳에서 들어오겠지? 트래픽 여러 곳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다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나가야 돼. 그럴 때 아웃바운드를 써. 이 들어오는 트래픽의 방향은 많은데 나가는 방향은 똑같을 때, 이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될 때, 이 여러 개의 트래픽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 될 때 아웃바운드를 쓰게 되는 거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해주자면은 라우터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ACL에 적용이 안 돼. 그냥 이것만 알아. 그냥 이 뭐냐. 그래서
뭔 소리냐면 이 AC 내가 이 라우터 A라고 쳤을 때 여기에 ACL을 적용해 놨는데 이 라우터 A가 쏘는 트래픽은 이 ACL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거 알아두면 좋게 좋아. 그래서 CBAC도 나중에 좀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CBAC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ACL이 적용된 라우터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ACL이 적용이 안 돼. 요거는 실습이라서 나중에 좀 알아보고 상태 저장 검사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그래서 이게 아까 이 컨트롤 플레인 때문에 이게 그 뭐냐 그러냐 그 아까 디도스 공격할 때 라우터는 문제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적용돼 있는 장치는 디도스 공격에 영향이 가. 이거 왜냐면은 보면 ACL은 일단은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ACL은 비상태 저장 검사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트래픽을 검사하는 지금 딱 지금 이 순간 어, 어, 그래 지금 이 순간 내가 아재 드립 치고 싶다 되게. 아무튼 여기 지금 내가 이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내가 지금 내 패킷이 어떤 연결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 지금 내 이 ACL 정책에 지금 이 인터페이스 지금 들어온 이 패킷의 상태만 헤더랑 이 패킷의 헤더 상태만 보고 이 AC를 정체에 맞다면은 이 통과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뭐 포트 스캔이나 이런 이 패킷 헤더를 뭐 세션 하이제킹이나 이런 패킷 헤더를 조작하는 공격이 많단 말이야. 근데 ACL은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상태만 검사하기 때문에 이 패킷 헤더가 조작됐더라도 이 패킷 헤더가 조작됐더라도 이 ACL 정책에 맞잖아. 왜냐면 ACL 정책이 아까 뭐라 그랬어? 포트 플러스 어드레스로 구분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헤더까지 안 뜯어보거든. 그래서 이 패킷 헤더가 공격자에 의해 조작됐더라도 이 포트 어드레스로 검사를 하니까 이 ACL 이 지금 상태에 맞기만 하면은 이 공격이 뚫을 수 있다는 거야, 이 ACL을. 그래서 이 비상태 저장 검사가 좀 취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스테이트풀 인스펙션, 상태 저장 검사, 인스펙트. 이게 방화벽의 기초야. 모든 방화벽은 이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 그래서, 그러면 이거 냅두고 스테이트풀 인스펙션이 뭐냐? 상태 저장 검사. 진짜 그냥 말드래도야. 우리 막 TCP 세션 같은 거 성립을 하잖아. 그래서 이 세션을 저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션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헤더를 알고 있는 거지. 헤더랑 뭐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세션 자체를 이 라우터가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패킷 헤더가 조작되거나 뭐 세션 하이제킹에 의해서 잘못된 패킷이 오게 뭐 잘못된 패킷이 오게 되면은 나는 세션을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션과 비교했을 때 이 조작된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차단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태 저장 검사야. 대신에 상태 저장 검사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아까는 그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이랑 나눠서 데이터 플레인만 거치니까 디도스를 해도 얘가 그, 그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상태 저장 검사는 뭐야? 내가 지금 통신하고 있는 세션을 다 저장을 한단 말이지. 이게 조작됐는지 조작이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도스 트래픽이 오면 이 디도스 트래픽도 세션을 저장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 저장 검사가 있는 거는 디도스가 서버에 있다 그래도 이 장치의 부하가 좀 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디도스에 좀 취약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이 결국에는 이 세션 저장하는 것도 CPU 연산 처리에 의한 건데 이 비상태 저장 검사보다 CPU를 이미 기본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디도스 공격에 좀 취약한 문제가 좀 있어. 대신에 일반적인 ACL보다 보안성은 더 향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상태 저장 검사다. CBAC는 뭐냐? 그래서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태 저장 검사다. 상태 저장 검사 방어력 기법이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래서 너가 뭐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야 그림판 어디 갔어? 그래서 이 너네 ACL을 설정을 해놨을 거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건데 내가 오늘 실습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이지. 이 ACL이 이 지정을 해줄 때 나가는 트래픽도 허용을 해줘야 되고 들어오는 트래픽도 필터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아까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 가장 많은 실습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실습인데 이
이 내부 인터넷에서 나가는 트래픽은 ACL로 허용을 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다 허용을 안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원래 ACL만 있다면은 상태자 세션 저장 같은 걸 안 하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차단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CBAC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CBAC 정책을 만들어 인스펙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CBAC에서 이 허용해줄 정책들을 설정을 해줘. 그러면은 이 내부망에서 나가는 트래픽은 이 CBAC에 의해서 세션이 저장이 되는 거야. 이 CBAC를 적용해줄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지정을 해주겠지. 아무튼 이 지정돼서 이 부분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뭐 이 CBAC가 적용이 되는 거야. CBAC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상태 저장 검사는 뭐야? 이 트래픽에 대한 세션을 저장한다 그랬잖아. 이 세션을 저장했다가 이 ACL 위에 임시 ACL을 만들어. 이 세션이 유용한 기간 동안 뭐 일정 시간이나 아니면 이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그 임시 ACL을 생성해. 그러면은 ACL은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거부 정책이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모든 트래픽이 거부되고 있지만 이 임시 ACL, 이 세션 정보에 의한 임시 ACL을 CBAC가 생성했기 때문에 그 ACL 위에 얹어버렸기 때문에 이 내 세션에 의해 내가 이 내부에서 트래픽을 보내서 세션에 저장된 트래픽은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이 세션에 이 CBAC로 저장되지 않는 세션이나 다른 트래픽들은 다 차단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 CBAC는. 그게 CBAC고서 만약에 통신이 끝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이 지났다. 그럼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없다. 그러면은 임시 ACL을 폐기하고 다시 원래 ACL로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CBAC의 다야. CBAC가 좋은 거는 뭐 7계층도 막을 수가 있어. 아까 ACL은 내가 스탠다드 AC랑 익스텐디드 얘기를 안 했지만 그래서 사실 3계층이랑 4계층만 맞거든. 스탠다드는 이 IP만 이 기본으로 맞고 그 뭐냐 그 익스텐디드가 확장 ACL이 이제 프로토콜 이 4계층을 보고 막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CBAC는 이제 7계층까지 막을 수 있는 거지. CBAC는 그래서 뭐 URL 필터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래서 뭐 7계층까지 막을 수 있어 더 다양하게 그 방어벽 정책을 구성할 수 있는데 나는 URL 필터를 해봤는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 이게 HTTP 누구 요즘 솔직히 HTTP 쓰는데 진짜 뭐 어디 웬만한 데 아니면 없잖아. 근데 이게 URL 필터가 HTTPS를 지원을 안 하거든. 이게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물어봐도 안 알려줘 아무도. 그래서 SSL 때문에 뭐 이게 통신이 보안이 돼서 뭐 도메인 추적이 불가능한가 봐. 뭐 아무튼 그래서 뭐 HTTP만 막을 수 있지만 뭐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왜냐 CBAC는 7계층까지 보안을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했어. 근데 이로 끝났어. 오늘 뭐 이거 말고는 더 없어. 실습을 좀 했는데 CBAC 실습이 이게 패킷 트레이스에서 하기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는 CBAC는 실습을 못 해봐도 이거 해보려면 라우터 4311인가 그거 써서 해볼 수 있고 명령어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뭐 실습은 뭐 이렇게 해보고 끝났어.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